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사 대 기사 자격증 20개 누가 이길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사와 기사 자격증 20개. 자, 결론입니다. 컨클루전. 기술사 위너. 자, 몸값 높은 기술사는 건축구조 기술사.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100. 스터디 타임 무한대. 100시간에 가능할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다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물론 2개월 만에 1개월 만에 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될 가능성보다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사 자격증 10개, 20개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구조 기술사, 소방 기술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발송 배전이나 어쩌나 기술사 종목은 아무리 해도 본인 능력으로 못 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소방, 베개 무한대, 건축 전기 설비 베개 무한대. 이 세 가지 자격증은 일명 도장값이라고 그러죠. 도면에 도장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정 자격증입니다. 합격자가 0명에서부터 5명, 많게는 10명, 한 회 시험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소방을 예를 들면 수험생이 5,000명을 쳤는데 2명 합격, 3명 합격 미치는 거죠. 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건축구조 기술사. 자, 제가 TMI인데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이성균, 아이유 나오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게 이성균이 부장이잖아요. 건축구조 기술사입니다. 이 양반이 그 건물의 진동수 헤르츠 가지고 그 못된 상무 그죠? 눌렀죠. 화끈했습니다. 그 4만 이엔시인가요? 그렇죠. 건축구조 도장값 대단합니다. 결국에는 그 이성균 부장이 직원들 데리고 회사 차렸잖아요. 그죠?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일반 건축 시공, 토목 시공은 좀 그에 비해서는 좀 난도가 좀 낮다. 이건 어디까지 이제 주관적인 겁니다. 난도가 낮다. 그리고 응시자도 많고 합격률도 비교적 높다. 소방은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책도 종류별로 5권 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좀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의지가 좀 빈약하다고 하나, 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 전기 설비, 발송 배전 다 비슷하죠. 발송 배전은 송전 쪽입니다.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 건축 전기는 건축물에서 좀 소비 쪽이죠. 어떻게 보면 건축 전기 설비가 건축물 칠 때 반드시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의 도장이 필요한 거죠. 기타 기술사도 법정 자격이나 어떤 라이센스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세 가지만 이렇게 꼽고요. 기타 기술사는 상대적 밸류를 제가 60을 잡았는데 공부 시간 한번 볼까요? 자, 1년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 이건 좀 표현 이상한데 여하튼 2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모든 시간 다 넣은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고 할 수 있나요?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여하튼 미니멈으로 2년은 그게 좀 몰입해야 된다. 경조사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그죠? 완전 돈 닦아야 되는 거죠. 2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17,00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양과 질이 있겠죠. 자, 고려사항. 자, 본인의 실력, 공부 여건 등으로 볼 때 내가 과연
기술사에 합격할 상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딱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 뭐 기사 3개, 4개, 5개 있고 어느 정도 글 쓰는 거, 글을 잘 써야 돼요. 요거는 빠른 시간 내에 글 잘 쓰는 문해력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해서 뭐 구라도 좋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그림과 표를 내어서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기획력. 그걸 저는 이제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뭐 글을 좀 잘 쓰는데 학교 때 이제 뭐 백일장이나 뭐 글짓기, 독후감 이런 게 상을 받았다든지 또 회사에서 기획력이나 보고서를 잘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 좋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페이퍼를 잘 만듭니다. 하여튼 아무리 지식 많고 현장 경력 많아도 빨리 글을 못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어느 기술사 종목을 취득할 것인가? 제가 유망한 자격을 3가지를 얘기했지만 합격률이나 시험의 어떤 난도나 자기 이해 정도나 또 뭐 멘토나 또 어떤 학원 내 강사나 교재랑 뭐 자기한테 잘 맞아야 돼요. 여하튼 그런 정보들 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손쉽게 내가 가장 아는 분야 뭐 이런 종목은 내가 딸 수 있겠다. 건축기계 설비 나는 이거 하는 일도 건축기계 쪽 일을 하고 있고 뭐 내가 건축 설비 기계 기사도 있고 내용을 보니 뭐 거의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경력을 정리한다고 할까요? 입증한다 할까? 정립할 겸 공부한다. 그런 사람 좋아요. 그럼 합격률이 높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택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막연하게 막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보고 그만두라 그러거든요.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1차 필기 시험에 4교시잖아요. 1교시는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2교시는 이제 풀이죠. 2, 3, 4교시는 문제를 내보면 제가 답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딱 알아요.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포기하시고 다른 거 하시라.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하니 나머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유해서 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어느 기술사가 유망한 것인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트렌드를 잘 봐야 되죠. 어느 종목이 좀 유망한 것인가? 자기가 소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소방 돈 된다고 딴다고 하잖아요. 소방 학원 다닙니다. 일반 학원, 일반 과정, 그다음 심화 과정, 연구 과정. 그래서 뭐 지방에서 KTX 타고 영등포로 올라옵니다. 신도림으로 올라옵니다. 네. 돈 진짜 수백 수천 들어요. 근데 소방을 따서 뭐 어떤 뚜렷한 보장이 있나요? 자격증도 좀 일찍 따야 되죠. 만약에 자격증만 있고 실무 경력 없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물어도 몰라요. 몰라. 실제 가서 수신반 버튼 하나 못 누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유망하고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 돼야 되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 업종에 내가 그 에너지 관리 쪽을 하고 뭐 에스코업이나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공조능동기계 또는 건축전기 설비 이런 거 좋잖아요. 자기 아는 분야 UPS를 한다. 업종에 있다.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런 업종에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퇴사를 불사하고 기술사 공부 이거 비추입니다. 비추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건축이나 토목 쪽에 용기는 가상하나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나와서 독서실 도서관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기간 내에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급격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면 두세 달 안에 필기 합격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두 번, 세 번 기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각오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기술사 올인으로 폐가망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기술사 올인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엄청난 불사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생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움직입니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안 됩니다. 주변 여건이 안 도와줍니다. 그죠? 엄청난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인은 좀 위험하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또 멘토한테 상담을 받고 뭐 선배들의 상담을 받아서 자, 기술사 도전은 난 안 되겠다. 그러면 기사를 더 많이 따거나 뭐 또는 다른 종목에 자기 개발할 것이다. 뭐 그런 분들은 자, 기사 자격증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10개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뒀지만 별 의미가 없어서 뭐 제가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표현을 걸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는 5개는 하라고 그럽니다. 5개. 1개 해가지고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에는 약해요. 엔지니어들이. 2~3개 안 됩니다. 5개 정도는 좀 따야지 좀 뭐 그래도 썰을 좀 풀 수 있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개를 땄다. 그런데 더 하고 싶다. 자기 개발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뭐 운동 쪽도 좋고요. 뭐 운동 스포츠도 좋고 또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바퀴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동력으로 가는 것들. 그런 거 다 따는 거 봤어요. 뭐 지게차, 뭐 레크차, 특수장비, 중장비, 굴삭기, 로더, 또 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트. 뭐 그런 것도 따는 사람 봤고 또 타워 크레인 이런 거 다 따는 사람 봤어요. 출해라 이런 거. 뭐 그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요리하는 데 관심 있다. 그럼 한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중식 조리가 있고요. 제가 제빵이 있어요. 걔네들도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능장이 있습니다. 난 그쪽으로 가겠다. 또 칵테일 만드는 주조, 뭐 그쪽으로 해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맺는 것도 아니죠. 나무를 촬영한다. 그럼 식물보호나 원예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거는 어떤 자기 개발 방향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자기 개발의 방향성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저녁 마음 틀리고 아침 마음 틀려요. 뭘 공부할지 안 할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난 이제 영어 공부만 하겠다 하다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난 기술사 하나 더 공부하겠다. 그러다가 외국 바이어 만나면 이건 아니다. 대화는 하자. 영어 다시 공부하겠다.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죠? 여하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뭘 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앞뒤 순서가 없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그 중에 한 개라도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저는 감사하죠. 여하튼 자, 좋은 결과 갖도록 의지를 굳건히 하고 열심히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